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양천구 36 이름은 이소연. 공무원 생활 10년 차. 남편 박준호 38살. IT 중소기업 과장. 둘 사이엔 초등학교 5학년 딸 하윤이 있다. 매일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버텨야 한다였어요. 회사, 육아, 살림. 솔직히 나는 없었어요. 그냥 기능처럼 움직이는 사람 같았죠. 남편은 늘 힘들면 그만두든가 하곤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로 들리더라고요. 그래, 잠깐 쉬면 안 되나? 그냥 좀 쉬고 싶다. 점심시간에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육아휴직 아직 가능하죠? 3개월만 쉬자. 진짜 잠깐만 쉬고 다시 일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 결혼 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죠. 육아휴직? 애 다 큰데 뭔 육아휴직이야? 퇴근 후 말했더니 남편이 그랬어요. 그냥 좀 쉬고 싶어. 회사 일도 너무 많고. 그럼 퇴사하지. 휴직은 무슨 휴직이야. 돈 안 벌 거면 집 대출은 누가 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나중엔 말투가 칼날 같았죠. 그냥 놀겠단 거잖아. 당신은 항상 핑계만 만들어. 휴직 들어가고 한 달째. 매일 아침 남편은 출근하면서 오늘은 뭐 할 거야? 하고 물었어요. 비꼬는 말투로요. 쉬는 게 죄인가? 싶다가도 괜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세탁기 돌리고 애 등교시키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근데 이상하게 더 외로웠어요. 휴직이 쉼이 아니라 고립이었죠. 하루는 하윤이 학교 발표회를 갔어요. 남편은 그날도 회식이었죠. 다른 아빠들은 다 와 있는데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제 딸을 보니까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죠. 하윤이도 당신 기다리잖아. 회식 좀 줄이면 안 돼? 그랬더니 나 일하는 사람인데 그럼 당신이 돈 벌어오든가. 그 말에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핸드폰 알림이 유난히 많아졌어요. 프로젝트 단톡이야 하길래 믿었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봤어요. 지민. 하트 하나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회사 후배였대요. 일 얘기만 했다면서요. 근데 통 내용엔 오늘은 보고 싶다가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나 육아휴직 끝나면 다시 출근할게.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만하자. 나 이혼하고 싶어.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뭐? 이제는 같이 있는 게 힘들어. 3개월 그저 잠깐 쉬고 싶었던 시간. 그게 내 결혼의 끝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이후로 남편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집안이 고요했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제 한 말 진심이야? 그래.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가 벽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잠깐 쉬고 싶었던 건데. 친구 지연이랑 카페에서 만났어요. 너 진짜 이혼 얘기 나온 거야? 응. 그 사람이 이젠 나랑 못 살겠대.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그거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야? 그 말이 심장을 쿡 찔렀어요. 설마. 설마 그럴 리가. 근데 머릿속엔 계속 지민이라는 이름이 맴돌았죠. 육아휴직 마지막 달. 다시 일할 준비를 하면서 팀장에게 인사 전화를 했어요. 소연 씨, 돌아오면 반가워요. 근데 박 과장님이 요즘 자주 지민 씨랑 붙어 다니던데?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지민이 남편이 말한 그 후배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지민 씨랑 무슨 사이야? 잠깐의 침묵. 그게 이미 답이었어요. 소연아, 그만하자. 나도 힘들어. 그냥 다 놓고 싶어. 그 말 들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나한텐 이혼이 죽음 같은 건데 너한텐 그게 해방이야?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소연아, 사람 사이에 권태도 오는 거야. 잠깐 떨어져 지내봐.
그 말이 더 비참했어요.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그쪽 집은 잠깐 떨어지라는 거였어요. 결국 나 혼자 외줄에 매달린 기분이었죠. 그날은 엄마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병실에 들어가서 링거 꽂힌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엄마는 힘없이 웃으면서 그냥 네가 행복한 쪽으로 해. 억지로 붙잡지 마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그 위에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 같아. 손끝이 떨렸어요. 그 서류 한 장에 12년의 결혼이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로 혼자가 됐어요. 그 서류 봉투를 열어봤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배우자 서명란엔 이미 남편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볼펜을 들고도 도저히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걸 쓰면 진짜 끝이잖아. 며칠 후 이혼 상담을 받으러 구청에 갔어요. 서류는 준비되셨나요? 직원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더 서러웠어요. 여기서도 나는 그냥 하나의 사건 번호구나. 창구 옆에서 한 중년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혼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오는 거구나. 아파트 계약 문제로 부동산을 갔어요. 남편 명의가 7, 소연 씨 명의가 3이에요. 이혼하시면 지분 정리부터 하셔야겠네요. 그 말이 머리를 띵하게 때렸어요. 아, 그럼 저는 나가야겠네요. 아니요. 명의 문제 복잡해요. 합의 없으면 매매도 안 됩니다. 그날 밤 통장 잔고를 보고 울었어요. 내가 쌓은 게 하나도 내 게 아닌 기분이었어요. 소연아, 애는 우리가 맡을게. 하윤이 전학은 시키지 말자. 어머니, 하윤이는 제 딸이에요. 너무 욕심내지 마. 애는 아빠랑 사는 게 더 안정돼. 그 말 듣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딸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공포처럼 밀려왔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소연 씨, 남편 외도 증거 확보하셨어요? 없어요. 문자 몇 개뿐이에요. 그걸로는 약해요. 양육권 싸움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 싸움이에요. 그 말이 잔인하게 현실적이었어요. 남편과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서로 힘들잖아. 이제 놓자. 하윤이는 내가 양육비 낼게. 그 순간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하윤이가 돈으로 계산되는 순간이었죠. 넌 진짜 사람 마음이 없어. 소연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더 비참했어요. 하윤이 자는 얼굴을 보며 속삭였어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이혼이 결정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감정이 끝나도 현실은 계속된다는 걸. 하윤이 요즘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윤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괜찮아, 선생님. 요즘 엄마랑 조금 바빠서 그래요. 학교 나오는 길 손잡고 걷는데 하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메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자, 하윤아. 하지만 나조차 그 조금을 몰랐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출근했어요. 사람들은 와, 소연 씨 얼굴 좋아졌네. 하며 웃었죠. 그 웃음 속에 불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이혼한 여자라는 시선은 그렇게 조용히 따라왔어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서류를 들고 구청을 나왔어요. 그날이었어요. 이혼 신고 도장 찍은 날. 하늘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서글펐어요. 손에 들린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 이제 가족난에 배우자 없음. 한 줄이 이렇게 무겁구나 싶었죠. 지연이 와인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너 이제 뭐 하고 싶어? 솔직히 아무 생각도 안 나. 좋아. 그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너부터 좀 돌봐.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나는 늘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로만 살았으니까. 이제야 나라는 이름이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병실 문을 열자 엄마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끝났냐? 응, 끝났어. 잘했다. 울지 말고 밥 먹고 다녀라. 엄마, 나 진짜 잘한 걸까?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네가 웃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지는 거야.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어요. 하윤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세 식구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건 언제 그린 거야? 예전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냥 걸어두래. 그림을 보며 마음이 저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그 말하면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윤이를 재우고 나서 잠 못 이루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서 속삭였죠. 이제 나 다시 살아보자. 휴대폰 메모장에 썼어요. 이혼녀 이소연 하지만 여전히 엄마. 그리고 나 자신.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조금은 숨이 쉬어졌어요. 이혼 후 새로 이사한 반지하 집. 새벽 5시 반 버스 창가에 앉아 출근하는데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피곤한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했어요. 적어도 이제는 나한테 거짓말은 안 하니까. 그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선 여전히 소문이 돌았어요. 소연 씨 남편 바람났다며? 그래도 애는 있잖아. 힘내야지. 그런 말이 칼처럼 들렸지만 저는 웃었어요. 웃는 게 방어였죠. 하지만 점점 동료들이 일 잘한다, 요즘 얼굴 좋아졌다.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자존감을 살렸어요. 엄마 아빠도 올까? 하윤이가 케이크를 보며 물었어요. 그건 모르겠네. 근데 우리 둘이 있잖아. 작은 반지하 거실에서 케이크 초를 켰어요. 둘이서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순간의 온도였어요. 회사 복지 프로그램으로 재정관리 교육을 들었어요. 강사가 말하더군요. 자립의 첫걸음은 통장을 쪼개는 겁니다. 그날 집에 와서 통장 3개를 만들었어요. 생활비, 비상금, 하윤이 적금.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이소연 씨 맞죠? 예전에 같은 부서였던 정민 선배였어요. 그는 조용히 물었죠. 요즘 많이 힘들죠? 조금요.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버티는 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이 괜히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하윤이는 숙제를,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었어요. 책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의 삶은 당신이 다시 써야 한다. 그 문장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 인생의 저자는 결국 나였구나. 남편도 세상도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써줄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윤이를 재워놓고 잠시 한강으로 나왔어요. 물 위에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나 괜찮아질 거야.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살아있단 게 느껴졌어요. 휴대폰 메모장에 또 썼죠. 오늘도 버텼다. 그게 승리다.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가을 운동회 날 하윤이가 달리기를 했어요. 엄마, 나 2등 했어. 아이 얼굴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아. 고개를 돌리니 남편 준호가 서 있었어요. 하윤이는 망설이다가 뛰어가 안겼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와서 왜? 운동회가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어요. 소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죠. 하윤이한테 미안해서 그래. 다시 셋이서 밥 한번 먹자.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이제 와서 밥이 무슨 의미야? 그땐 내가 너무 어렸다. 미안했어. 그 말이 늦게 도착한 편지처럼 들렸어요. 마음 어딘가가 흔들리긴 했지만 예전처럼 아프진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우리 하윤이 한번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다. 잠시 망설이다가 하윤이를 데리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내가 그때 너무 차갑게 굴었지 미안했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미움이 사라졌어요. 시간이 사람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었나 봐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정민 선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런가 봐요. 그 사람한테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응, 이젠 괜찮아요. 이제 나 중심으로 살려고요. 그 말 멋지다. 그날 밤 오랜만에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조금은 열리는 느낌이었죠. 그 주 금요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민이 병원에 있어. 교통사고 났대.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분노보다 먼저 인간적인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준호는 초췌했어요. 소연아, 나 진짜 미안했어.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용서가 아니라 해방이었어요. 퇴근 후 정민 선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소연 씨,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그냥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게 답이네요. 그 말에 미소가 났어요. 이제 누군가 옆에 있든 없든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한강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윤아, 오늘은 엄마가 진짜 행복하다. 하윤이가 졸린 눈으로 웃었죠. 엄마 웃으면 나도 좋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였어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출근길 라디오에서 이런 문장이 흘러나왔어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팀장이 불렀어요. 소연 씨, 이번에 교육 파트 신설되는데 팀장 맡아보지 않겠어요? 처음엔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네, 해볼게요. 그 한마디에 내 목소리가 참 단단하게 들렸어요. 하윤이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가사 한 줄이 눈물샘을 건드렸어요. 공연이 끝나고 하윤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처럼 씩씩할 거야. 엄마도 내 덕분에 그렇게 된 거야. 그 순간 진짜로 이 세상 어떤 상보다 값진 위로였어요. 주말에 하윤이랑 인천 바다에 갔어요. 모래 위에 하윤이가 썼어요. 우리 둘 잘 살자. 바람이 그 글씨를 조금씩 지워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어요. 괜찮아, 사라져도. 우린 또 쓰면 되니까. 그 말이 내 마음에도 닿았어요. 회사 근처 카페. 정민 선배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소연 씨, 또 만나네요. 그러게요, 인연인가 봐요. 서로 웃었어요. 그 웃음엔 부담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이 좋았어요. 하윤이는 숙제를 하고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거실 불빛이 따뜻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 응. 완전히는 아니지만 점점 그래지고 있어. 그 대답을 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느꼈어요. 밤이 깊었어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어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죠. 이소연, 잘 버텼다. 이제 진짜 너로 살아.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에요. 그저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혼녀가 아닌 이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는 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